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제3장 세 번째 장 보시겠습니다. 제선왕이 물었습니다. 제선왕이 문할 교 인국이 유도호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국, 이웃나라와 교, 사귀는 것, 교류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이 유도호이까? 길이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이웃나라와 사귀는 것이 도가 있습니까? 이런 건데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도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도라고 말을 할 때하고 길이라고 말을 할 때가 어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와 사귀는 것이 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도리, 예? 뭐 이런 거, 방법, 방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처럼 느껴지죠, 어감이. 근데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길이라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보죠.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인데 여기에서 여기를 목적지로 하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도달을 하는데 어떻게 갈 거냐? 즉 말하자면 도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내가 그냥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가야 하는 데가 없다면, 목적지가 없다면 그럼 뭐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면 길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가는데. 그러니까 길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목적지까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그럴 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뭐 사자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길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면 요 코스는 길이 아닙니다. 요 코스도 길이 아닙니다. 많이 돌아가지만 이렇게 갔을 때 함정도 없고 사자, 호랑이, 도둑도 없고 내가 안전하게 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이 길로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죠. 이것이 도예요. 도. 이것이 길이면 이것 이외에 다른 이런 것들은 다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가야 할 길이 있느냐, 가면은 안 되는 길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사귀는데 길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웃 나라와 사귈 적에 이렇게 사귀면 안 되고 이렇게 사귀어도 안 되고 이렇게 사귀어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런 게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맹자 대활 유한이 있죠. 당연히 이럽니다. 유한이 유인자아 위능 이대사소 하나니 시고로 탕이 사갈하시고 문왕이 사곤이하시니이다. 유지자아 위능 이소사대 하나니
고로 태왕이 사훈육하시고 구천이 사오하니이다 이랬습니다. 오직 유인자, 인한 사람만이 이소사대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소사대 하는 것을 합니다. 인한 사람만이 이대사소를 합니다. 이대사소는 인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대사소는 인한 사람이 하는데 이대사소는 큰 것으로서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섬기는 거죠. 내가 큰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큰 나라예요. 근데 이 큰 나라를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 그것을 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시고로. 그래서 탕림금이 옛날에 은나라를 세우신 탕림금이 가리라는 땅을 섬기셨고 문왕이 사곤이하시니이다. 문왕이 곤이라고 하는 저 서북 쪽의 이민족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탕림금과 문왕 같은 분들이 인한 분들입니다. 그런 거죠. 이것이 이웃나라와 사귈 적에 자기 나라, 상대방 나라가 있다. 그럴 적에 자기 나라가 큰 경우, 상대방 나라가 작은 경우일 경우 이때 상대방이 작은 나라라고 할 때 이 작은 이웃나라와 사귀는 방식이 이대사소라는 방식이 하나 있다. 그거죠. 그것을 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 탕림금과 문왕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나라가 작은 나라고 이웃 나라가 큰 나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자만이 이소사대, 내 나라가 작은 나라고 이웃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왕이 훈육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이제 보통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 훈육을 섬기셨고 또 춘추시대에 구천이라는 월나라 임금이 오나라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길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웃나라가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큰 나라인 경우 그때 큰 나라인 내가 작은 나라인 이웃나라를 섬기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두 번째, 내 나라가 이웃나라와 비교했을 때 내가 작은 나라고 이웃나라가 큰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작은 내 나라를 가지고 큰 이웃나라를 섬기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탕이 가를 섬기시고 문왕이 곤이를 섬기시고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지도를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탕림금이 은나라를 세운 임금이에요. 은나라. 근데 은나라를 세우기 전에 탕은 이전에가 이제 하나라죠. 하나라인데 하나라의 제후였어요. 이 탕이 제후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제후였던 탕이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 새 왕조 은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은나라를 세우기 전에 제후로 있었을 때 이 탕이 다스렸던 곳이 요 박이라는 지역입니다. 박 이렇게 했습니다. 박이라고 있습니다. 박이라는 요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치면 여기가 중국의 상구시라고 하는 상구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상구. 그러니까 이 은나라가 상나라라고도 하거든요. 하상주라고 해요. 하은주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요 옆에 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갈. 요 둘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웃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갈 땅의 임금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은나라가 시작되기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 탕 임금이 제후로 있을 때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몇천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한 3,000년 전. 그 3,000년도 더 된 그 이전에 3,500년쯤 된 전에 제사라는 것이 임금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해서 제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안녕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깍듯이 신들을 모시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박당의 임금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임금 탕이 걱정이 돼서 이웃나라 갈당의 임금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희생을 바쳐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근데 그 바칠 희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 임금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희생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그러면 제사를 지내라 하고 선의로 그 희생을 보내줬습니다. 짐승을 보내줬죠. 그랬더니 이 갈당의 임금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아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연회를 베풀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잡아서 먹고 역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 임금이 또 나중에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희생까지 보내줬는데 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러니까 그 갈당의 임금이 희생만 있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곡식도 바쳐야 되는데 그 곡식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그 갈당에 곡식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이 있으니까 내가 농부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농부들을 그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나라에 보내서 농사를 지어주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 새 곡식이 나면 그걸 가지고 정갈하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농부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뭐 이제 새참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시간 여러 날을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곡식도 갈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거 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또 피해가 될까봐 탕 임금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일체 갈당에서 그런 것들을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주고 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새참을 농사 짓는 사람이 들판에 나가 있으면 이제 새참을 내다 줘야 되는데 그 새참까지도 가지고 가서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러 간 집안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족이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들판에서 짓고 있는 아버지에게 새참을 내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농사 지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 준 새참을 가지고 들판을 나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갈당의 관리들이나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들판으로 찾아와 가지고 아이가 새참을 들고 이제 들로 가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그 새참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새참을 우리 아빠를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막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니까 못 준다고, 안 준다고 막 이렇게 이제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그 아이한테 그것을 새참을 빼앗으려고 막 하고 하는데 아이가 막 그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아이를 죽였다 그거예요. 그 아이를. 그런데 그 얘기가 탕림금한테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탕림금이 요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다른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짤막하게 몇 글자로 그 상황을 뭐 서경 같은데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짧은 정보를 가지고 맹자가 스토리를 구성을 한 겁니다. 스토리를. 그러니까 맹자를 읽다 보면 제가 앞에서 맹자는 서경이라든가 시경이라든가 이런 고전들을 능수능란하게 활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경이나 서경의 그런 것을 외우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짧은 단편적인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이걸 스토리를 구성을 해내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뭐 이제 요 장면도 그렇고 나중에 순임금 장면도 그렇고 맹자가 아주 그 상황을 극적으로 스토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탕림금이 이 장면에서 그 아이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탕림금이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이제 머리가 열립니다.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이웃 나라로서 좋게 해주려고 그리고 일체 피해도 주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뭘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새참을 빼앗아 먹으려고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한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탕림금이 군대를 이끌고 이 갈당을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탕림금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탕림금이 갈당을 쳐들어간 것은 합당했다고, 그럴만했다고, 저 갈당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쳐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이 정말로 합당한 이유가 없이 쳐들어가게 되면 주변에서들 다들 이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럴 텐데 탕림금이 그렇게 했을 때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탕림금이 한번 분노를 하게 되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은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탕림금이 가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친 것은 이제 나중이고 큰 나라인데 작은 나라를 섬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대, 사, 소 하는 이 표현이 내가 큰 나라인데 작은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섬긴다가 맞는 표현인가 싶은 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마치 뭐냐 그러면 박당이 갈당보다 더 잘 산단 말이죠. 그런데 희생도 주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농부들도 보내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섬겨서 섬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힘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 작은 나라를 내가 섬길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 사람은 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큰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것처럼 작은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깍듯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섬길 사자가. 탕진금이 그렇게 했던 거죠, 처음에. 예, 희생도 주고 막 곡식도 주고 막 이렇게 농부까지 보내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새참까지 가져가서 장만해가지고 우리 걸로 다 해결을 하라고 이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힘 없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했는데 자신이 정작 큰 나라인데도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왕이 곤이를 섬기시고 나중에 태왕이 훈육을 섬겼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요때 요 곤이라는 것과 훈육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요 곤이라는 부족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국이면 중국의 요 서북 쪽에 이쪽 지역에 서쪽이나 요 북쪽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지역에 이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민족들이 중국의 역사가 흘러올 때마다 부르는 호칭들이 막 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칭들로 불리우는데 요 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혼이, 곤이, 견이, 또 이렇게 견이, 견융, 이렇게 곤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기들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요 훈육도 또는 요 훈육을 요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또 허뮨, 곤이, 귀방 이런 걸 요게 요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도 곤이하고도 같은 뜻으로 쓰였기도 했고 훈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고, 더불어 모두 윤성의 중국 윤성이라는 성씨를 사용했던 중국 서북부 이민족, 그것을 융이라고 불렀는데 크게 보면 견융에 속하며 모두 흉노의 옛 이름들이다. 흉노라고 한때에 한나라 때 이제 그 이민족을 불렀던 호칭이 있었죠. 그 흉노의 옛날 이름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육이라고 하고 여기서 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같은 지역의 이민족들을 지칭한 것이었을 텐데, 그때 요 사람들이 요 견융이 여기에 있었던 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태왕하고 문왕이 이제 그들을 상대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들이 문왕 때가 이제 훨씬 나라가 컸었고 태왕은 문왕의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 근데 이제 그 문왕의 할아버지 태왕이 그들을 대했을 때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문왕이 그들을 대할 때는 문왕이 이제 세력이 컸으니까 그럴 때는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었는데 2대 4소였는데, 그때 문왕이 힘으로 그들을 제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살살 달래서 마치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나라 대하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 그게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겼다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